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려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오래된 가르침이 지금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자, 한번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우리가 매일같이 책도 읽고 영상도 보고 진짜 수많은 정보를 막 머릿속에 넣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우리 삶은 크게 바뀌지 않는 걸까요? 이 문제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지적 비만의 시대라고들 하죠. 정말 딱 맞는 말 같아요. 데이터, 자기계발 콘텐츠, 정보가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머리는 점점 무거워지는데 이상하게도 정작 우리를 진짜 움직이게 하는 그 지혜에는 텅 비어있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길을 물어볼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공자의 논어입니다. 네, 그 2500년 전 고전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오래된 책의 딱 한 구절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날카로운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 원문입니다. 집덕부롱 신도불독. 이 8글자가요. 수세기 동안 정말 수많은 학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했던 바로 그 구절입니다. 이걸 풀어서 보면 정말 의미심장해요. 덕을 꽉 쥐고만 있고 넓게 펼치지를 못하고 도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믿음이 독실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가진 그 좋은 생각, 그 지식들을 그냥 머릿속에만 가둬두고 진심으로 믿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팍 던지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바로 머리로 그냥 아는 것과 내 삶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 사이의 차이. 다시 말해, 단순한 지식과 진짜 지혜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 같은 게 있다는 거죠. 우선 덕이라는 한자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이게 참 재밌어요. 글자를 보면 걷다, 곧다, 마음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갈 때 항상 곧고 바른 마음을 지키면서 나아간다 뭐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자, 좋은 뜻이죠. 근데 문제는 바로 그 앞에 붙은 글자 집입니다. 손으로 뭔가를 꽉 움켜쥔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좋은 덕, 그 지식을 너무 세게 꽉 쥔 나머지 그걸 다른 데 쓰지도 못하고 그냥 내 안에 가둬버리는 그런 상황. 바로 이걸 꼬집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지식은 그냥 머리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일종의 수집품 같은 거예요. 소유하는 거죠. 하지만 지혜는 달라요. 그 아는 걸 직접 행동으로 옮기고 실패도 해보고 그러면서 완전히 내 몸의 일부로 내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차이 엄청나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머릿속에 멈춰있는 지식을 어떻게 하면 살아 움직이는 지혜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뭘까요? 다행히도 논어는 문제만 던지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실마리도 함께 제시하고 있어요. 그 핵심 열쇠가 바로 박학신문이라는 네 글자에 담겨 있습니다. 박학은 널리 배운다는 뜻이고 신문은 깊이 묻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맞나? 왜 그렇지? 하고 날카롭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진짜 알짜배기 지혜를 걸러내는 유일한 필터. 그게 바로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 가르침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마을의 관리가 이 질문의 힘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마을에 가짜뉴스를 쫙 퍼뜨립니다. 여러분, 저기 외지인들이 우리 마을 곡식을 훔치러 온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마자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와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되죠. 자, 이때 초정 스승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같이 흥분해서 아니다라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배웠던 그대로 신문, 즉 깊이 묻는 걸 실천에 옮겨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소문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외지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정말 우리 곡식을 훔치러 오신 겁니까? 하고요. 사실 확인을 하러 간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간단한 질문, 이 팩트체크 하나가 마을을 뒤덮었던 모든 공포와 오해를 눈 녹듯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정말 이거야말로 정보는 넘쳐나고 가짜뉴스는 판치는 요즘 시대에 진실을 찾기 위해 가져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질문이라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 아닐까요? 자, 이렇게 질문으로 진실을 찾았던 고대의 지혜. 이게 옛날 이야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직장에서 일의 진정한 목적을 찾는 과정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한번 보시죠. 여기 오늘날의 직장인 김 대리와 박 과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주 어렵고 막막한 신규 프로젝트를 하나 맡겨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 이 두 사람은요, 다른 직장인들처럼 비용은 얼마나 줄이지?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까? 같은 눈앞의 숫자들에만 매달렸어요. 일종의 함정에 빠진 거죠. 그런데 도저히 일이 풀리지 않자 두 사람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잠깐만,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도대체 사회에 어떤 가치를 주는 거지? 바로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비로소 돌파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 두 사람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논어의 가르침을 다시 발견한 셈이에요. 바로 일의 목적이라는 덕, 그 뿌리가 튼튼해야만 성공이라는 달콤한 열매가 열린다는 사실을 몸소 깨달은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진짜 되는 것으로 바꾸기 위한 길, 딱 3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지식을 나 혼자 꽉 쥐고 있지 말고 나누면서 넓혀라. 둘째,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끊임없이 질문해서 그 깊이를 더하라.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걸 머리로만 끝내지 말고 직접 행동하고 실천해서 삶으로 살아내라. 이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그 지식은 진짜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논어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아무런 유산도 남길 수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쌓고 있는 그 지식은 여러분 자신을 바꾸고 있나요? 더 나아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까?